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테리어 프로세스 다음 단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빌드. 지금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여기까지죠. 목창호까지 우리가 했었고, 오늘부터 도장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골조에 대한 거를 저번 시간에 했었고, 이번 시간부터 이제 마감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번째 공정 도장부터 바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도장공사 뭐가 있을까요? 우리 쉽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부 공사, 내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 거실 쪽이나 현관 쪽이나 주방 쪽에 도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도장하는 방법과 발코니 쪽에 하는 도장, 여기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좌측의 사진이 일반 그 벽체에 들어가는 실에 대한 내부에 대한 마감이고, 우측이 이제 발코니 도장인데,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도장 제품을 어떤 걸 쓰는가에 따라서도 좀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보면 곰팡이 방지 수성 페인트를 많이 씁니다. 수성 페인트를 많이 쓰고, 또 발코니 쪽에서는, 우측에 있는 발코니 쪽에서는 탄성 코트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요 내용은 사실 도장 쪽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벽지를 할지 도장을 할지 결정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도장을 하기 위해서 면을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건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아무튼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도장이라고 하는 거는 실내 도장, 실내라고 했을 때는 현관, 주방, 거실 쪽에 있는 도장 마감하는 거, 그리고 발코니 쪽에 도장하는 거,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공정이 바로 타일입니다. 타일 정말 중요해요. 타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특히나 욕실 같은 데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들이잖아요. 욕실뿐만이 아니라 주방 쪽에서 미드웨이 쪽 타일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일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같은 경우는요, 일단 중요한 게 타일에 대한 순서인데요. 기본적으로 타일은 벽 타일을 먼저 붙이고, 그리고 바닥에 타일 붙입니다. 벽 타일에 먼저 붙이고 바닥에 붙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타일 작업을 할 때 타일의 스타트 포인트를 어디로 찍느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요, 이 공간에서 만약에 우리가 스타트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하면 어디다 잡아야 될까요? 저는 이쪽에서 요렇게 시작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요런 라인에서 여기가 타일이 요렇게 한 장이 들어가는 게 이쁜데, 만약에 타일이 요렇게 줄눈이 요런 식으로 생긴다라면 타일이 줄눈이 되게 안 이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일이 줄눈이 어떻게 생기는가가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스타트 포인트를 여기서 하는 이유, 여기서 시작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요 젠다의 높이 있죠. 요 높이에서 먼저 맞춰서 스타트를 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온장이 들어가면 요 안쪽에, 요 구석 쪽에 해서 예를 들어 요 600짜리면 요 600짜리가 되고, 여기가 작은 커팅 타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기 싫은 걸 좀 안쪽에다 밀어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바닥 부분에 있는 부분 있죠. 요 바닥에서부터 요렇게 시작을 해야만 요쪽의 라인에서, 만약에 여기가 샤워부스 쪽으로 밑으로 단차가 진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스타트 포인트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처음에는 어디다 감을 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작업자들한테 그냥 무작정 맡기지 말고요, 한번 좀 이 스타트 포인트를 어디로 해야 줄눈 라인이 좀 잘 나올 수 있을까, 그거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라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타일 작업을 할 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거 있죠. 요런 게 뭐냐면요, 요런 것도 마찬가지고, 요런 게 뭐냐면 평탄 작업을 위한 수평 클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측에 있는 요런 거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타일의 줄눈의 간격만 맞추는 건데, 이 타일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까지 잡는 게 뭐다? 요 좌측에 있는 요런 형태나 요런 형태의 평탄, 수평 클립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써야만 줄눈 라인도 맞고 튀어나온 부분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특히 포슬레인 600, 600각짜리 이거보다 더 큰 타일을 쓸 때는 꼭 요런 부분들이 작업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벽 작업이 끝나면 바닥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바닥 작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바닥에 타일을 붙이기 전 밑작업이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밑작업이 중요해요. 이 밑작업이라 하는 건 뭐냐면, 바닥에다가 타일을 붙일 때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레미탈이나 모래, 그러니까 몰탈 같은 것들로 바닥을 평탄 작업을 하면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거든요. 이때 이제 욕실 같은 경우는 물구배를 줘야 되는 거고, 현관이나 아니면은 뭐 물을 쓰는 데가 아니라고 하면 수평 작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바닥을 먼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뭐냐면 벽 작업을 하고 바닥에 타일을 붙이기 하루 전 정도에 이렇게 바닥에 밑작업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바닥에 이제 타일 붙이는 작업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벽 타일 우리 붙일 때 스타트 포인트 이야기한 것처럼 바닥에, 벽에 타일이 안 붙고 바닥에만 타일이 붙을 때도 스타트 포인트가 중요하다. 자, 우측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요. 여기 같은 경우 스타트 포인트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는 뭐냐면 요거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온장이 시작되게 되면 여기가 한 장이 붙고, 그리고 또 한 장이 붙었을 때 여기가 작은 사이즈의 조금 애매한 커팅 사이즈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중간에서부터 벌려서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보기 좋은 게 이쁜 거니까 그 보기 좋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에 따라서 줄눈 작업을 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거. 참, 이게 뭐냐면 타일 우리가 코너 만날 때, 요렇게 코너를 만날 때 현장에서는 졸리 컷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어디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요렇게 있는 세면대 뒤쪽으로 이제 선반이 올라갈 수 있는 형태의 튀어나온 도출벽체라든지 현관 디딤석이라든지, 요새는 또 타일 욕조 많이 하잖아요. 타일 욕조 같은 거 할 때도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냐, 타일 다 붙이고 나면 또 뭘 해야 되죠? 맞습니다. 여기에 줄눈 작업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줄눈 작업. 여기 지금 비슷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두 개가 다른 현장이에요. 제가 요 이미지 두 개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타일은 동일한데 줄눈이 다른 거예요. 좌측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줄눈은 화이트 줄눈이고요. 우측에 있는 여기 줄눈은 비둘기 줄눈입니다. 느낌이 다르죠. 똑같은 타일로 마감했는데도 줄눈이 어떤 거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봤을 때, 아, 이게 이쁘다, 요렇게 가시면 되고, 아, 요게 이쁘다, 그럼 요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많이 보고 줄눈에 대한 컬러도 결정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이 바로 필름 작업입니다. 필름 작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New build. 필름 작업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짝에, 문틀에 필름 작업하는 거, 그리고 샤시, 문짝, 샤시, 문틀, 요런 것들 다 필름 작업을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여기 말고 또 어디 많이 할까요? 뭐 가구를 리폼할 때도 필름 작업을 많이 하긴 합니다. 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데 하여튼 그렇게 필름 작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제 필름 작업할 때 하나 포인트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요런데 요게 뭐냐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필름으로 작업한 필름 판넬입니다. 현관 쪽에 저희는 이제 필름 판넬을 많이 하는데, 이 필름 판넬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 부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제가 참 잘 안 보이시죠? 우측 사진 여기를 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장 작업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노출되는 9mm짜리 높이는 뭐 30이 됐든 40이 됐든 60이 됐든 이 낮은 어떤 평판 몰딩 같은 것들을 바닥에 걸레바지로 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 마감 자체가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타일이고 여긴 벽지고 여기는 걸레바지 이게 툭 튀어나와서 보기가 싫잖아요. 이런 거를 없애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 지금처럼 이렇게 판넬을 전체를 다 내리는 거예요. 판넬을 여기를. 그래서 판넬 부분이 전부 다 내려와서 이 부분 자체가 걸레바지가 넓게 펴져서 보기 싫은 디자인을 피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비용은 조금 많이 올라가겠죠. 왜 그러냐면 걸레바지 하나하고 도배할 거를 필름 판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는 훨씬 더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0번째 단계 마루입니다. 마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New build. 자, 마루 작업이라는 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게 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복잡하게 결정하는 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루에 대한 그 면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의 느낌을 자주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루에 대한 결정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면 되겠죠.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는데 그거 자체가 잘 선택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마루 잘 이렇게 선택하고 마루를 깔았어요. 그럼 필요해야 될 게 뭐냐면 보양 작업을 필요해야 됩니다. 보양. 일반적으로 보양 작업은 종이로 된 롤 보양지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양을 꼭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랬냐면 마루 깔고 난 다음에 후속 공정들이 많잖아요. 바닥에다 스크래치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양은 필요해라 라는 거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마루를 깔 때 까는 방향에 대해서 어디 쪽으로 마루를 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그거조차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마루가 일반적으로 보면 길잖아요. 이렇게 폭이 뭐 한 10cm에 높이가 뭐 60cm, 뭐 90cm 이런 식으로 더 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길이 방향으로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붙이냐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판상형일 때는 어떻게 복도 방향. 그럼 이렇게 타원형일 때는 타원도 복도 방향. 타원도 복도 방향. 그러니까 복도 방향으로 까시면은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 원룸이야. 원룸이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면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약간 직사각형 형태잖아요. 그 길이 방향으로 까시면은 실패하지 않고 마루를 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도배입니다. 도배 정말 중요하죠. 도배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마감재에 대한 퀄리티가 좀 나오긴 하는데요. New build. 도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크 벽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크 벽지를 작업을 할 때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배제나 아니면 부직포 같은 거로 이렇게 면을 잡아주거든요. 면을 잡아주고 우측에 보시는 사진처럼 요런 데 퍼티 작업들을 다 합니다. 퍼티 작업들을 군데군데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는 뭐냐면 면을 고르게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도배 작업할 때 정말 이게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도배가요. 도장처럼 완전히 도배가 깨끗하게 나올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존에 있는 리모델링 현장에서 벽이나 천정을 기존에 있는 벽체 천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면 자체가 고르지 못하단 말이에요. 특히 천정 같은 경우에 전체를 철거하고 천정을 완전히 다시 친다라고 가정하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천정을 살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이음새 부분 있죠. 이 이음새 부분에 조금의 어떤 주름이나 조금의 표시는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도장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샌딩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과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배에 대한 품질 마감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벽이나 천정을 활용해서 도배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조인트 만나는 부분에서의 이질감은 보여질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난 이거 자체도 싫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벽하고 천장을 다시 닫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공을 할 때도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벽지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벽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상당히 민감한 벽지일수록 도장하고 가깝단 말이에요. 그 도장하고 가까운 벽지를 쓰려고 하면 민감한 벽지를 써야 되는데 그런 벽지일수록 그런 표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조금 고려해서 인테리어 회사하고 협의를 좀 해서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마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벽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아까 타일 같은 경우는 벽체하고 바닥 한다 그랬잖아요. 벽지 같은 경우는 천정하고 벽지, 천정하고 벽체를 하는 거예요. 천정을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에 벽체 작업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도배가 다 되면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바닥 같은 경우 우리가 바닥하고 나서 보양했잖아요. 종이 롤 보양지로 보양한 것처럼 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닐 보양을 해서 벽면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보양 작업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렇게 보면 보양 작업을 있잖아요. 요거 보양만 또 별도로 하시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가 이제 에어컨 배관 작업을 했잖아요. 그럼 실내기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실내기 설치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실내기 설치. 우리가 아까 배관 배선 작업하는 건 언제까지? 요 목공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 작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실내기 설치는 언제냐면 도배 작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시는 겁니다. 도배 작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왜 그러냐면 실내기의 그 캡이 도배가 완료가 되면 그 도배 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배가 끝나게 되면 실내기 에어컨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New build. 자,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이 뭘까요? 맞습니다. 욕실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욕실 공사. 물론 이게요. 모든 공정이 마찬가지지만 이게 무조건 이걸 끝나고 요걸 하고 요걸 끝나고 요거 하고 요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일정이 약간 많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간섭이 안 되는 공정들은 조금씩 섞어서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작업자들이 많이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작업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퀄리티에 대한 품질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현장의 일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뭐 진행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벽 도배를 해야 돼요. 도기 수전 액세서리도 붙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개가 어떤 직접적인 어떤 간섭이 생기는 공정들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면 도배는 말 그대로 도배만 하면 되니까 욕실 쪽에는 도배 붙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욕실 공사는 따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품질에 대한 퀄리티와 일정의 여유가 좀 있다면 따로 하는 게 좋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붙여서 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공정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인테리어 회사랑 잘 협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천정공사라고 하면 첫 번째 천정제, ABS, 천정공사, 양변기, 세면기, 양변기와 세면기, 그리고 수전유와 액세서리. 여기 수전유라고 하면 여기 세면대 수전, 그리고 여기 욕조 수전, 그리고 액세서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수건거리나 그리고 청소 스프레이건, 그리고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뭐 휴지거리 이런 부분들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선반 같은 경우도 액세서리로 포함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장, 슬라이딩장이나 여닫이장, 여기 보면 슬라이딩장, 여기는 지금 현재는 욕실장이 슬라이딩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는 것처럼 라이팅이 나오는 경, 요렇게 경만 설치하고 여닫이장이나 플랩장을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요렇게 욕실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샤워 파티션이나 샤워 부스, 지금 보시는 요거는 샤워 파티션인 거죠. 욕조 파티션인 거죠. 요거는 여기 욕조 파티션인데, 만약에 이렇게 욕조가 없고 샤워 부스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면 샤워 파티션이나 샤워 부스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걸 통칭해서 다 욕조 공사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다 진행을 해야 욕실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겠죠. 자, 거기까지 끝났으면 그 다음 공정은 바로 가구입니다. 가구공사, 가구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가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공간에서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가구를 잘해야 정말 공사가 깨끗하게 잘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New build. 그리고 가구 공사를 진행할 때는요, 필히 해당되는 가구 도면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 회사나 가구사에서 준비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필히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해당되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가구, 예를 들어 주방 가구라고 하면 주방 가구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평면상으로서 봤을 때 그 주방 가구의 레이아웃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홈카페, 그리고 식탁이 들어가고, 여기는 팬트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냉장고가 들어가고, 개수대와 쿡탑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꺾여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게 뭐죠? 맞습니다. 평면을 확인했으면 인면도도 확인해야 됩니다. 인면도를 확인했을 때, 상부장은 뭐 어떻게 되는지, 여기 있는 장들은 어떤 형태로 되는지, 홈카페를 구성할 때 구성에 대한 형태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내부에 대한 디바이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가구 도면을 보고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되면, 가구가 정말 중요한데 공사 끝나고 난 뒤에 가구가 내가 원하던 형태가 이게 아닌데요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면밀히 서로 협의하고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가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일단 요거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어 마감재는 어떻게 할 건지, 바디 마감재는 어떻게 할 건지, 손잡이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오픈 사이즈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열리는 개폐 방향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다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같이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요런 어떤 설계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원하는 퀄리티를 가져가지 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필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명. 조명 정말 중요하죠.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ew build.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샘플로 이제 했는데, 요 매입등이라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다운라이트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라인 조명 같은 거 매입등이라 할 수 있겠죠. 그 간접등은 여기 들어간 요등 간접등이라 할 수 있고, 스위치 콘센트, 요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요런 것들, 스위치 콘센트로 이야기할 수 있고, 실링팬, 요런 것들도 보면, 실링팬 같은 거 있잖아요. 실링팬 같은 것도 전기 작업자들이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주방에 시트크 펜던트 같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기 작업자가 하는데, 이제 오리지널 같은 비싼 제품들은 해당되는 판매처에서 기사가 나와서 설치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다르긴 하니까 정확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조명 작업을 할 때는 매입등, 간접등, 스위치 콘센트, 그리고 뭐 실링팬 같은 거 전부 다 조명 공사에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마지막으로 청소하고 코킹 작업. 청소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입주를 하기 위해 깨끗한 입주 청소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코킹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두 마감재, 이질 마감재가 붙는데, 혹시 또는 이제 마감이 있어 뜨는데, 요런 데 코킹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바다에 마루 깔잖아요. 그리고 걸레바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걸레바지 들어가면 그 걸레바지 마루 사이에 보통 코킹을 많이 쏜단 말이에요. 코킹 작업까지 완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공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테리어 프로세스 1단계부터 15단계까지 쭉 한번 봤는데요. 이러한 인테리어 프로세스를 제대로 알아야 어떻게 인테리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도 참고 많이 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뉴빌드 남경엽 대표였습니다.